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방송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원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 조국인 권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지난번 1부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장안의 화제죠. 챗 GPT. 요걸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온 세상이 다 챗 GPT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뭐 보니까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뭐 유명한가 봐요. 여기서 개발했다고 하죠. 대화형 인공지능이다. 이거 뭐 물어보면은 막 술술 답해주는 뭐 법률적 지식, 뭐 의학적 지식, 뭐 이런 걸 다 얘기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약간 예전에 심심이 아니 그 격차가 뭐 물론 심심이 우리 국내 무시하십니까? 저도 심심이 가지고 많이 뭐 작년에도 뭐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뭐 논란 많았었던 네, 맞아요. 거. 아무튼 뭐 그런 것도 나왔고 어쨌든 뭐 이런 이제 대화형 서비스들 많은데 이제까지 나온 어떤 대화형 서비스보다도 정말 사람과 비슷하게 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답변 수준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맥락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심이 같은 애들은 예를 들어 뭐 요거에 대해 설명해줘 했으면 이제 설명 쭉 해줘. 그럼 그거에 부속해서 요거과 관련한 또 추가 질문하면 맥락을 완전 이해를 못하고 전혀 새롭게 그냥. 근데 이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누굽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설명해줘. 아니 예시가 예를 들어 뭐 이런 분입니다. 그 사람 검사 시절에 어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구나. 지칭에 염두에 두고 하는 파생 질문이구나 하는 걸 이해해서 바로 답변한다. 심심이 같은 애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막 그러니까 뭐 못하고. 검사에 대한 사전적 정의라든지 뭐 그랬다면 이 챗 GPT는 이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대화의 흐름과 맥락을 아주 잘 캐치한다. 뭐 이런 게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그 대화 내용의 그 뭐 신빙성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뭐 전문 지식을 물어보더라도 그래도 답변을 막 해줘요. 그러니까 뭡니까 과제를 뭐 챗 GPT가 대신해줘서 지금 뭐 이것도 뭐 교수들이 이거 체크하는 이거 챗 GPT를 했나 안 했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좀 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고요. 그만큼 답변 수준이 과제를 대체해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뛰어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각에서는 이게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이제 특이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이런 로봇이 약간 인간보다 좀 지배하는 우위에 서는 그게 온 거 아니냐 이제 와 가는 거 아니냐? 야 매트릭스 호들갑을 아주 지금 아주 많이 떨고 계시는데 호들갑 아니고 호들갑. 뭐 진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도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저희도 좀 궁금해졌습니다. 맞아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까지 다들 난리인가? 그리고 SNS를 보면은 막 다들 올려요 나름. 뭘 물어봤는지 이런 걸 해봤다. 그러고 보니까 또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거를 좀 활용해서 우리 원주 아는 척에서도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얼마 전이었죠. 그 강원 도민일보를 봤는데 그 챗 GPT에게 강원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물었다는 기사를 냈더라고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야 이거 뭐 이런 기사를 쓰냐 아무리 기사 쓸 게 없어도 이거 뭐 날로 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좀 머쓱해졌네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저희는 더 뇌절인 좀 콘텐츠를 해보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뭐 원주 아는 척인데 여기에서 뭐 그냥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또 그래도 원주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챗 GPT에게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금 인공지능 대화형 서비스에게 원주의 주요 현안을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물론 이 챗 GPT의 답변은 아무 공신력도 없고요. 아주 뻔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주 뻔한 답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방송이. 아주 실험적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재밌었으면 했지만 망할 수도 있습니다. 좀 불안한데요. 그러나 일단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저희가 뭐 그동안에는 그래도 뭐 시의회 뭐 소식을 리뷰한다거나 어쩌면은 조금 무게감이 있는 그런 방송을 좀 전해드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오늘 방송만큼은 제가 약간 서두에 너무 많은 걸 약간 자꾸 밑밥을 까는 것 같기는 한데 요 코너만큼은 정말 재미로 한번 저희가 실험해보고 시도해보는 그런 코너다. 그게 뭐 챗 GPT가 이런 거다. 함께 체험해보는 좀 그런 느낌이고요. 약간
쉬어가는 코너라고 할까요? 이거 뭐랄까요? 그럼요. 또 영양가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또 혹시 모르죠. 또 번질 전혀 수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요 코너를 근데 이 챗 GPT를 활용해서 이런 뭔가 좀 재밌고 아니면은 저희가 그동안에 전해드리는 약간의 무게감 있는 소식들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는 코너를 우리가 그래도 하나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약간 이렇게 뇌절 실험도 해보는 그런 콘텐츠. 그 코너 이름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맞아요. 저희가 사실 많이 어떻게 했죠. 보면은 그 콘텐츠 내용을 먼저 기획을 하고 그렇죠. 코너를 이제 그 후에 기획을 하는. 네. 그래서 사실 챗 GPT에게 물어보는 김에 저희 코너 제목도 한번 물어봤는데 이게 참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도 역시 이런 장명 센스는 따라가기 힘들다. 인류를 아직 인류의 그런 느낌.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원주 추천해주는 게 다 이런 거야. 원주 이슈 탐구, 원주 뉴스룸, 원주 현지인의 소리, 원주 주목. 이건 뭐야? 뭐 이런 거 추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인사이트를 너무 좋아해. 인사이드 캐치, 막 새로운 인사이트, 막 트렌드 캐치. 자꾸 뭘 캐치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요건 좀 아무리 인공지능 추천해줬어도 힘들 것 같아서 뭘로 할까 하다가 저희가 방송 직전에야 즉흥적으로 그래도 정했죠. 인류의 힘을 그렇죠. 저희의 힘을 빌려서 오늘 정해본 코너 제목은 바로 어설픈 힙스터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네네. 약간 힙스터가 되고 싶으신가요, 근데 구인 씨? 힙스터요? 네. 뭐 약간 욕망은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욕망이 크진 않더라도 약간 내적 욕망 같은 거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또 자기만의 또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걸 또 아주 그쵸. 또 심취하면은 그러시고 또 힙스터로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 트렌드를 꼭 쫓아가겠다 이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게 좀 약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홍대병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뭔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만 알았으면 좋겠지만 그 가수가 유명해졌을 때 난 미리 알아봤어.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약간 이제 힙스터가 좀 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완전히 힙스터는 지금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설프게 좀 힙스터가 돼가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담아내는 코너다. 어떻게 보면은 힙스터가 되기엔 저희가 막 그렇게 트렌드에 엄청 막 민감하거나 그렇죠. 그러지도 않아서 그러나 또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서도 약간 비주류 문화의 어떤 그런 걸 좀 하고 싶기도 하고 머물러 싶기도 하고 아주 모순적인 어설픈 힙스터가 되는 그런 과정을 담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대병을 넘어서 이제 원주병을 또 새롭게 한번 저희가 빠져보는 원주에 이게 유명해. 근데 우리만 알아. 그렇죠. 어쨌든 서두가 상당히 밑밥이 긴데 어설픈 힙스터 오늘 챗 GPT에게 언제 현황을 묻는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홍대병을 넘어 원주병을 향해 어설픈 힙스터.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원주의 현안을 12개를 준비를 했죠. 12개를 물어봤습니다. 이 중에는 그래도 챗 GPT가 나름 대답을 잘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거의 약간 빙빙 돌려 말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터무니없는 대답을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또 뭐 약간 이 챗 GTP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질문한 첫 번째 현안은 무엇인가요? 또 이제 원주의 또 최대 현안이었죠. 이 원강수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우리 첨단 AI, 첨단 인공지능 이 챗 GPT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판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막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AI 판사를 도입해야 된다. 아니 약간 1심 판결에 대한 의미를 담으신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니죠.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죠. 앞으로 이제 법조계에는 좀 인공지능 도입도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약간 맥락이 이상해질 뻔했습니다. 어쨌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챗 GPT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인공지능 챗봇임으로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는 재산 축소 신고를 통해서 선거에서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 원칙이 위배되며 법적인 처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선거법을 준수하도록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확실히 챗 GTP가 다른 대화
AI나 이런 것들에 비교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네. 어쨌든 뭐 원론적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딱 정리가 된 어쨌든 문장을 뽑아줬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답변이 좀 만족스럽지 않아서 좀 더 물어봤습니다. 검찰은 벌금 150만 원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벌금 90만 원 선고한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집요하시군요.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또 같이 비슷하게 답변합니다. 저는 인공지능 책 보시니까 법적 판단을 내릴 권리가 없다. 그러나 이제 재판부는 증거와 법적 규정을 고려해 판결을 내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뭐 그거에 근거해서 판결을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되게 원칙적이네요. 조금.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여기서 나가서 그럼 2심 지금 검찰이 항소했죠. 네, 이번 주에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2심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물어봤습니다. 과연 네. 그랬더니 우리 챗 GPT 2심에서의 결과는 증거와 법률적 규정 등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선고된 벌금보다 더 높은 벌금이나 다른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 2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제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2심 판결 나온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결국 뭐 답을 내놓지는 않고요. 여러 가능성들만 그냥 얘기한다. 이게 챗 GPT의 어떤 특징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는 일부러 피하는 것이 그렇게 설계돼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신기했던 게 그렇게 설계돼서 그런 답변을 하지 않는데 그냥 단순히 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거기에 대한 자기가 답변할 수 있는 원론적인 얘기는 그래도 한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최대한 상식적인 얘기, 또 이런 뭐 좀 그런 백과사전 같은 얘기를 어쨌든 그래도 좀 해주려고 하는 도움을 주려는 그런 느낌은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뭐 하나만 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챗 GPT가 최대한 정보를 담아내려고 한다는 우리 심심이한테 물어봤으면은 벌써 그냥 얘기 못한다.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욕할 수도 있거든요. 저한테 뭐 이런 걸 물어보냐고 심심이가. 어쨌든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치적인 어떤 질문들 이런 거는 거의 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챗 GPT한테 뭐 우리 원광수 원주시장의 시정 평가라든지 뭐 아니면은 저기 내년 총선 전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해보려고 했지만 거의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챗 GPT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좀 이제 본인이 직접 답변하지 않으려고 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맥락에 있어서 되게 그 대화의 흐름을 따라간다라는 게 되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좀 놀라고 이거에 대해서 또 더 뭐랄까요? 재미삼아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가 더 좋다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잘 리액션을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재미있다. 집요하게 좀 물어보고 싶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이 원광수 시장 재판에 관한 이슈는 이 정도한 답변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렇죠. 그래도 완전히 수준이 낮지 않은 답변이다. 네네네 맞습니다. 두 번째 현안은 어떤 현안이었나요? 이것도 엄청난 현안이죠. 뭐 현수막이 뭐 어마어마하게 제가 새로 이사 온 반곡동에도 정말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는데 바로 이 강원특수교육원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죠. 그게 뭔데 코너에서 이거 어디에 지어야 되냐 원주, 춘천, 강릉 중에서 이거를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얘가 정확하게 어디 도시에 지어야 할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제가 강원특수교육원은 어느 도시에 지어야 할까 질문하니까 어느 도시에 지을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해당 교육원이 주로 제공하는 특수교육 분야와 그 지역의 특수교육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원도 내 특수교육을 필요한 학생들이 많은 지역이나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 이거 수요가 많다는 거는 저희가 그게 뭔데에서도 전해드렸던 어떤 한 도시의 강점이죠. 그러면은 인구가 가장 많은 강원도에서 그쪽의 논리와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또 교육원 주변의 교통 여건과 접근성, 안전성을 고려한다. 교통 여건과 접근성 이것 역시도 바로 그 도시가 가장 유리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이런 어떤 답변을 정확하게 내리진 않았지만 의미심장해요. 그래서 또 뭐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이동과 안전을 고려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에 대중교통? 이건 잘 모르겠다. 어쨌든 교통의 뭐 여건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교육원 주변에 학생들의 교육 이해 시간에도 활동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된다. 뭐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 이렇게 충분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실 뭐 이제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관광 자원이 많다. 이런 걸 또 강점을 내세우긴 했는데 요거는 약간 좀 강릉이 유리한 측면 같기도 하고. 어떡한가요? 춘천은 1라운드 탈락인가요? 뭐 춘천은 교통이 좋다면 좋으니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명확히 말 안 해서 제가 그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중에 고른다면 어디 가겠냐? 골라줘. 제가 또 뭐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합니다. 강원특수교육원을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중에 선택한다면 강원도 내에서 특수교육 수요가 많고 교통과 안전성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원주시를 선택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야, 원주 시민 여러분, 그러니까 인공지능 AI가 인정한 강원특수교육원 전 최적지. 세계에서 지금 그렇죠. 주목하고 있는 바로 네. 원주시다. 야, 이 라고 뭐 이렇게. 경사난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도 인정했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원주의 장점 얘기합니다. 강원도 중앙에 있진 않은데 아무튼 남쪽에 있지만 중앙에 위치해 뭐 교통이 편리하고 고속도로와 뭐 철도가 지나가는 중심지 다 뭐 인프라도 좋고 수요도 많고 뭐 문화시설, 공원, 체육시설도 많고 뭐 여러모로 이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뭐 이거는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하면 일반적 의견이라서 뭐 다른 조사가 필요하긴 한데 뭐 어쨌든 이렇게 AI는 선택을 했다. 근데 이게 현실하고도 맞는 것이 특수교육 이제 종사자분들이라든지 또 이게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용역했을 때도 작년에 강원도 교육청이 1위가 이제 원주시로 나왔어요. 그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주시가 최적지라고 보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 사실 근데 지금 강원특수교육원 좀 빨리 결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뭐 2월 말 아니면 3월 초에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최근 보도를 보면은 아예 3개를 짓겠다. 3도시에 다 짓겠다. 그러니까 분원처럼 이렇게 딱딱딱 쪼개가지고 말이죠. 그럼 본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다 예산이 비슷하게 내려갈 것 같긴 한데 본원은 아마 상징적 의미로만 두고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굳이 강원특수교육원을 3도시 중 하나에 짓는다면 원주시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아니 근데 되게 드네요. 신기했던 게 원주시가 강조하고 있는 그 강점이랑 그렇죠. 이 AI가 설명해주는 포인트랑 되게 겹쳐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뭐 실험 삼아서 여러 번 질문했는데도 계속 원주시로 답하더라고요. 뭐 이게 춘천 나왔다가 강릉 나왔다 원주 나오고 이게 아니라 여러 번 했을 때도 원주시가 적합하다. 확실히 원주시가 아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일단 AI는 인정했다. 네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신기하네요. 그럼 세 번째 현안은 또 어떤 소식인가요? 세 번째도 뭐 저희가 이제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관련해서 이거를 보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논란인데 AI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1963년에 지어진 이 원주시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해야 할까라고 물어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가치나 문화적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그러나 이제 이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이 좋긴 한데 뭐 보존을 위해서는 유지 보수나 재건 등의 비용이 들어가고 뭐 충분한 이제 자금과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또 극장 안전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논점들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저 지금 약간 되게 약간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근데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극장의 보존 여부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후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극장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고려하면 보존이 적극 권장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보존해야 된다 쪽에 두 개를 담고 있어요. 아니,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그리고 이렇게 극장의 역사적 가치나 이런 걸 설명하면서 당시의 건축 양식, 기술적 수준 이런 걸 반영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근데 이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존 추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 근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거의 근거 자료를 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이 아카데미 극장의 어떤 의미를 굉장히 잘 담고 있다. 그리고 아카데미 극장의 지금 현안을 한 뭐 이 정도의 분량으로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요 이상의 답변을 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더 아예 확실하게 쐐기를 받고 싶어서 추가 질문했습니다. 보존하는 게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거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 저는 원주의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이제는 아예 그냥 그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극장이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다. 두 번째로 문화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세 번째로 극장이 없어지게 되면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극장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중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아카데미 극장을 활용한 다양한 또 문화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을 또 반영을 해줬고요. 하지만 역시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의견을 좀 공정하게 다뤄야 된다 생각했는데 극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유지 보수나 재건 등의 큰 비용이 들어가야 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자금과 지원 체계가 따라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안전 문제도 고려돼야 한다. 이게 다시 한번 그러나 뭐 어쨌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보존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추가 질문을 굳이 해본 거는 이제 근데 원주시는 약간 부정적인 것 같다. 이거를 약간 보존하는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제 뭐 챗 GPT는 뭐
그거에 대해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에 좀 부정적으로 많이 없애려고 하거나 뭐 보존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지역사회와 예술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네, 그래서 뭔가 이게 보존이 어려우면 역사적 가치를 존중해 기록화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제언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꼭 보존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채찍 답변을 합니다. 이건 약간 그냥 심심이 같은 답변인데요. 약간 이런 좀 캐주얼한 답변도 하더라고요. 딱딱한 답변만이 아니라. 네네. 그러면서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명확하게 의견을 냈습니다. 보존이 적합하다. 네, 보존해야 맞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보존에 조금 뭐 반대하는 그런 의견에 대한 논리도 정확하게 지금 서술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게 뭐 그냥 뭐 이게 단순히 뭐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지금 보존 추진위에서 얘기하는 거의 논리와 흡사할 정도의 뭐 디테일한 지점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흡사하게 좀 그런 근거들을 제시한다는 점이 확실히 챗 GPT가 뭔가 이렇게 물론 이 챗 GPT가 어디서 이거 다 긁어왔기 때문에 이게 뭉쳐진 거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 보도자료나 이런 게 계속 뭐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하다 이런 측면에서 요약 정리하는 능력이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미 극장 챗 GPT는 보존을 해야 한다. 그렇죠. 네. 인공지능이 인정했습니다. 그럼 다음 현안은 또 어떤 현안인가요? 네. 다음은 또 요것도 또 이제 말이 많죠. 원도심, 우리 원일로와 평원로를 다시 양방통행으로 바꿔야 되냐. 지금 일방통행인데 요거에 대해서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챗 GPT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물어봤습니다. 네네. 이 원도심 이 양방통행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챗 GPT 저는 AI 어시스턴트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갑자기 또 이건 또 빼요. 발을 빼요. 도로를 물어봤는데 이건 또 갑자기 빼버려. 야, 아니 이 정도로 똑똑한 거 아닙니까? 이건 또 되게 오히려 약간 정치적인 답변이다. 이건 오히려 아주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로교통 방침에 대한 변경은 주민들과 지자체 교통당국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고려사항과 토론을 거쳐 결정된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뭐 종합적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계속 물어봐도 별로 얘기를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러면은 다시 양방통행으로 바꾸면 상권이 살아날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답변을 하면서요. 양방향 통행으로 바꾸면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고 뭐 접근성이 높아져 상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교통 체증 문제 또 주차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현실적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라면서 뭐 다양한 논의와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 사실 지금 뭐 논점을 잘 요약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인들은 양방통행으로 바뀌면 차량이 더 많이 올 것이고 그리고 접근성이 높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려하는 쪽은 당연히 교통체증이 더 발생하지 않겠느냐. 또 주차가 또 심각해지지 않겠냐. 갓길 주차 이런 게 좀 생기니까 이런 측면을 좀 많이 좀 지적을 해줬고요. 근데 저는 약간 원론적이지만 의미 있는 답변 중에 하나라는 거는 계속 뭐 그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반복되는 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토론이나 논의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냐 아니면 참여할 여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원일로와 또 평원로는 원도심 상인분들뿐만 아니라 거의 원주시민이 핵심적으로 이용하는 또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쵸? 정말 원주시민이 다수에게 이걸 물어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시사점을 또 새삼 우리가 AI의 답변을 통해서 또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본적으로 원도심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이게 원래 양방통행으로 바꾸는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원도심을 다시금 활성화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꼽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뭐 상권 개선 사업과 같은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대중교통시설 확대와 도로 확장, 주차 문제 해결 등을 통해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된다. 실제로 역시 주차 문제 해결. 주차장 지으려고 한다고 보도가 나왔죠. 타워 주차장인가요? 맞아요. 저쪽 어딘가 약간 원인동에 가까운 방향, 중앙동과 원인동 그쪽 방면에 그쪽에 뭐 국비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이런 뭐 그리고 항상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말씀해 주시는 이런 뭐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가장 크게 꼽아 주시는 해결책 중에 하나도 주차장 문제 해결, 뭐 주차 문제 해결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뭐 아카데미 극장을 부수고 거기다 주차장을 짓자 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어서 뭐 어쨌든 주차장이 그만큼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 챗 GPT도 얘기를 했고 대중교통 확대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사실 뭐 여기는 너무 혼잡한 것도 문제예요. 맞아요. 네네. 버스들도 너무 많이 다니고 거의 지금은 조금 노선이 바뀌어서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예전에는 거의 원주를 다니는 버스의 90% 이상이 이 원효로와 평원로를 다 거쳐가죠. 네. 그렇죠. 지금도 못지않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버스가 좀 불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중앙시장 이쪽을 간다. 네네. 어쨌든 세 번째로 문화예술, 스포츠,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 네, 원도심에서. 네네. 뭐 할 수 있겠죠. 뭐 네. 우리 댄싱 카니발도 원도심에서 할 때가 있고 말이죠. 뭐 치맥 축제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네, 실제로 하기도 하고요. 네, 여러 것도 거기 상설 공연장도 있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 네. 근데 스포츠 여기서 스포츠 저 원주천에 뭐 지어놓던데 풋살 경기장 같은 거,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뭐 게이트볼 축제를 열 수도 네.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아니면 뭐 네. 파크 골프 그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파크 골프 대회라든지 뭐 네. 조정 못 합니까 원주천에서? 아, 저 미사리처럼 안 됩니까 조정? 원주천 조정. 뭐 다양한 네. 뭐. 아니면 뭐 문화의 거리를 길을 막고 뭐 다양한 스포츠를 해본다든지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뭐 길거리 농구 대회 같은 것들은 너 해볼 맞아요. 수도 있지 않을까. 원주가 또 농구의 도시 그쵸.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지역산업 육성에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IT, 농업, 관광. 글쎄 원도심에서 이 세 가지를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원주 실리콘밸리. 그럴까요? 이게 많은 걸 요구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네. 이런 걸 통해서 좀 원도심에 기여할 수 있다. 어떻게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새삼 어쨌든 필요한 점들을 뭐 사실 어느 원도심이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러게요. 네. 꼭 원주 원도심이 아니라 어쨌든 뭐 근본적으로 사실 원도심을 살리려면 양방통행 복구보다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네. 뭐 이런 답변 한번 전해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현안은 또 어떤 현안이었나요? 다음은 또 원강수 시정의 이제 최대 공약 중 하나였죠. 바로 삼성 반도체 공장. 과연 원주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또 챗 GPT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 네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원주가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GPT.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네네. 삼성 반도체가 뭐 새로운 공장을 유치하려는 경우에 뭐 인프라, 지원, 인력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텐데 원주는 충분한 인프라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애매해요.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건지 이걸 하면은 더 좋아질 거라는 건지는 애매해요. 문장이 약간. 근데 어쨌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삼성 반도체가 고려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원주의 경제적 이점이 더 큰 경우 뭐 예를 들어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 등이 유리하다면 원주가 삼성 반도체 선택지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삼성 반도체 입지 결정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선택될지는 확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확답은 어렵지만 원주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앞에 저는 두 개는 뭐 어느 도시에든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이 마지막 문단이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답변했고 그다음에 그렇죠. 거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어쨌든 이런 다양한 맥락을 파악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구체적인 걸 또 물어보고 싶어서 그럼 유치할 가능성이 몇 % 정도일까? 수치로. 네. 넌 숫자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요. 넌 숫자로 얘기해. 그 숫자로 물어봤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좀 뺍니다 답변을. 객관적인 데이터나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하면서 AI가 네, 뭐 삼성이 뭐 저렇게 고려해서 할 것 같습니다. 뭐 하면서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원주가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할 가능성은 높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높은 가능성이 있는지는 확답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자택일의 선택지를 줬습니다. 그래도 유치할 가능성이 유치 못할 가능성보다는 크다는 거지. 양자택일. 그래도 좀 열어줬군요. 약간. 그렇죠. 네. 그래서 챗GPT. 네, 그렇습니다. 유치할 가능성이 더 크다. 유치 못할 가능성보다. 그래서 원주와 강원도가 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삼성그룹과 지역정부 협력 체계가 발전하고 있다. 뭐 이런 노력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
뭐 이게 단정해서 절대적으로 유치 못할 가능성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또 이게 좀 밑밥을 깔긴 해요 마지막에. 네, 안 될 수도 있다. 야, 이 아이도 밑밥을 깔어. 그러게 그러나 유치할 가능성이 유치 못할 가능성이 보다 높다. 그럼 50%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강원도가 같이 노력하고 있다고도 이렇게 정리가 한다는 게 그렇죠.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전 이게 진심인지 아니면 립 서비스인지 우리 챗GPT에 그게 궁금했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다시 한국에서 어느 도시가 삼성 반도체 공장을 지을 최적지라고 생각해? 반대로 이제 네, 원주를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인천을 언급해요. 이게 근거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최적지로 인천 뭐 남동공단을 얘기하고 또 경기도 화성과 충청남도 천안 또 여기도 언급을 합니다. 또 대구 달성군 또 언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유리하다. 그런데 원주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니 원주랑 강원도가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면서 이게 제가 위에서 원주를 실컷 얘기하다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을 다 알 텐데 굳이 원주를 얘기 안 한다는 거는 이악 물고 립서비스 아니었냐. 앞에서 다 얘기한 건 다 뭐였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서운해서 원주는 최적지가 아니구나 물어봤더니 뭐 그제서야 원주시도 삼성반도체 공장을 지을 최적지 중 하나로 꼽는 지역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글쎄요. 뭐 얼마나 진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하는 거 아닐까 AI도? 최적지라고 보진 않는다. 그러나 유치할 가능성이 유치 못할 가능성보다 크다. 그러니까요. 약간은 좀 모순적이지만 이게 긍정 부정도 아닌 답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등은 아니지만 그렇죠. 한 후보를 3-4개 됐는데 원주는 없었지만 모르잖아요. 한 4위 됐을 수 있을지. 그런 거요? 어쨌든 뭐 챗GPT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역 간의 경쟁이 심하다고. 그렇죠. 이게 뭐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도 삼성 반도체 공장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신기한 게 여기서 챗GPT가 언급한 이 지역들이 실제로 뭐 반도체를 공장 유치하거나 이런 반도체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긴 하네요. 그렇죠. 뭐 사실 우리가 아는 데는 뭐 평택이라든지 이천 이런 쪽인데. 네네. 근데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테일이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막 지역 틀리고 연도 틀리고. 여기 보면은 이미 원주에 삼성 계열사가 있다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좀 터무니없을 정도의 완전히 잘못된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원주를 언급하진 않았다. 최적지로 그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다음 현안은 또 어떤 걸 물어봤나요? 다음은 또 저희가 그게 뭔데에서 얼마 전에 다뤘던 이 원주시 청년 지원센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이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원주시 청년지원센터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시설입니다. 이 센터는 청년들이 직업을 찾거나 스킬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지원센터가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이 AI도 나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직업교육학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근데 AI가 볼 때는 그것과 다를 바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입니다. 네, AI가 그냥 그렇다는 거고요. 저희 오늘 코너 항상 저희 오늘 코너는 그동안의 코너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네.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AI도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원주시 청년 지원센터까지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죠. 어쨌든 답변을 해내요, 어떻게든. 센터에 제공한 프로그램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창업 지원, 멘토링 및 코치, 문화 및 예술활동. 거의 비슷한데? 지금 청년 지원센터 하는 거랑? 그쵸? 이 정도면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이런 것들 정확히 봤을 땐 챗GPT는 직업을 찾거나 스킬을 향상시키는데 그렇죠. 이게 좀 집중돼 있다. 네. 근데 뭐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손색 없다. 네네. 자, 그래서 청년지원센터를 원주시가 민간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물어봤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장점으로는 시 예산으로 운영되니까 청년들에게 저비용 또는 무료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시가 직접 운영의 정책 방향성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시가 청년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민간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업체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 경영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 따라서 청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공부문 또는 민간 부문이 운영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걸 해도 크게 상관없다. 중요한 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 또 약간 피해 갑니다. 그렇죠. 뭐 다 장단점이 있고요. 뭐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중요한 건 그렇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고단습니다, 챗GPT. 저는 더욱더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럼요. 여기서 넘어갈 수 없죠. 그래도 직영보다는 민간 이탁이 낫지 않을까? 거의 유도 신문 수준. 그러니까요. 유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더 나은지는 일반적인 답이 없습니다. 장단점이 존재하니까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민간 이탁의 장점, 직영 방식의 장단점 이런 걸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챗GPT 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도 물러설 수 없어서 너가 원주시장이라면 민간 이탁을 줄 거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챗GPT를 아예 원주시장으로 만들어서 말이죠. 제가 어떻게 선택할지. 아니 그리고 그 답을 거의 하나만 준 거 아닙니까? 거의 이제 유도신문 법정에서 이런 질문하면 바로 EJ가 들어올 만한 답정너. 그랬더니 뭐 이제 저는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 모델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실제로 원주시장이 민간 이탁을 줄 것인지는 결정할 수 없다. 이거는 뭐 해당 시의 정책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어쨌든 뭐 최적은 청년들에 대한 어떤 이런 목적, 예산의 효율성 이런 걸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 민간 이탁은 계속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더 물어봤습니다. 원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니까 전문성과 당사자성이 떨어질 문제가 있어. 이 정도 되면 제가 너무 악착같아 보이네. 그러니까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청년들에게 제공된 지원이 전문성과 당사자성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전문성과 당사자성이 반드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거 혹시 이 복지정책 국장님, 신승희 국장님 그러니까요. 똑같은데요. 이거 우리 직원들도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일 잘합니다. 네, 우리 직원들도 MZ 세대에 있습니다. 네, MZ 공무원들을 굉장히 어필하셨던 국장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그럼 거의 약간 시의 보도자료를 받아서 답변하는 게 아닌가. 네. 그렇죠. 과장님이죠. 그죠. 복지정책 과장님의 답변이 이랬는데 거의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서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게 꼭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그게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장점을 또 강조하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챗GPT 사실상 직영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게 당사자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어쨌든 필요하다. 직영을 하는 경우에도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나을까? 약간 포기해. 내가 졌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챗GPT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아니 챗GPT 이번 현안에 대해서만큼은 대쪽 같더라고요. 넘어오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딱 답을 정해져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나쁘지 않다 어쨌든. 꼭 민간 이탁이 답은 아니다. 이런 답변을 우리 인공지능은 했다. 그러니까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안에서 저는 그래서 뭐 다른 사안은 되게 이제 이렇게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이러면 어쨌든 그런 경향성에 맞춘 답변을 좀 해줘가지고 그렇죠. 이게 뭐 질문자의 그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건가 싶은데 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대쪽같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 사실 챗 GPT가 2021년까지인가요? 데이터가 취합된 게 2021년인가 2020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의 이슈에 대해서는 모를 거예요 아마. 원주시청년 지원센터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상당히 답변이 그래도 그런 신기하네요 진짜. 퀄리티가 그렇게 이렇게 나온다. 물론 디테일이나 이런 걸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그러나 뭐 대체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죠. 계속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요. 네네. 이래서 챗 GPT 하나 봅니다. 그니까요. 약간 빠져들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저도 뭔가 막 질문을 해보고 싶은. 한 절반 정도 했습니다. 6가지 질문 던졌어요 지금까지는. 아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계속 듣고 계시면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좀 드시지 않을까. 그렇죠. 드는데 그럼 다음 현안은 또 어떤 현안인가요? 7번째로는 이제 원주의 이제 어떤 좀 미래 이런 거에 대한 질문 던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네가 원주시장이라면 어떤 정책을 최우선으로 펼칠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챗 GPT가 저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인 챗 GPT이므로 실제 원주 시장은 아니지만 또 정책 결정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를 거쳐 이루어져야 된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서두에 밑밥을 깔고 결국 말할 건 다 말해요. 이게 뭐야? 누가 모르냐고 챗 GPT 이거. 아니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디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하면은 약간 자기를 낮춰 부르지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할 땐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죠. 아니면 제가 과문하지만 아니면 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약간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뭐 비판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야 어디서 이런 밑밥을 배워온 거야? 인간의 그러니까요. 밑밥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네.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첫 번째로 원주시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즉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교통 체증과 주거 환경 등 주요 이슈들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주시의 경우 산업 집중도가 낮아 일자리 창출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 육성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기존 산업 분야를 다각화하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통 체증 문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거 환경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공주택을 건립하거나 재건축 지원 정책 등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정책들은 지속적인 연구와 평가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하며 지속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원주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 제 GPT를 원주시청 1층으로 무실동을 보내야 됩니까? 시청로 1번지로 네. 시청길 1번으로. 근데 상당히 그래도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이게 맞고 그러니까요. 틀린 걸 떠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특히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요. 반도체를 말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 원광수 시장님의 역점 사업이. 야. 그러면서 그리고 저는 또 어떤 대중교통을 개선해야 되고 자전거 도로를 확대해야 한다. 그렇죠. 뭐 이런 거 부분들. 이거 사실 그 원광수 시장이 또 대중교통 준공영제 이 노선 개편을 필요한 이거 7월에 용약 결과 나오는 대로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광수 시장의 이 문제 인식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측면은 네네. 들어요. 그리고 또 저는 특징이 이런 정책을 발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형태로 또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기도 하고요. 우문현답을 또 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요. 또 공론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런 게 또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챗 GPT. 물론 이거는 원주시가 아니라 어디에라도 적용되는 그럼요. 대부분의 있겠지만은 그러나 원주시와도 아주 맞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적인 답변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어본 거는 원주의 미래는 어떨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원주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다. 농업, 양돈, 가공업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또한 IT 산업과 관련한 기업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또 휴양과 관광 산업에서도 잠재력이 있다. 대표적 관광지인 강원도에 설악산과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광지들이 원주를 방문하고 머무르게 되면 원주도 이를 기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원주의 녹색 자연환경과 청정한 공기 같은 자연적 강점을 살려 건강, 휴식, 문화 등의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휴식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발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제도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 등의 문제, 불균형한 지역 발전과 교통 체증의 문제, 환경 문제 등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과제와 문제들을 극복하고 원주의 잠재력과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원주 시민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에 의해 원주는 더욱 발전하고 번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니 설악산과 평창이 인접해 있는 게 원주의 발전 가능성이면 그러니까 강원도의 발전 가능성이니까. 평창은 뭐 그렇다죠. 인접이라고 뭐 해. 평창까지. 설악산은 치악산도 아니고. 아니요 우재 씨. 설악산을? 제 GPT가 전 세계적인 지금 프로그래밍인데 강원도 정도는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은 강원도 안에서의 움직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1시간 반이면 그러네.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이런 데 생각해 보면은 그럼요. 같은 사실상 그냥 지역이야. 원데이 그렇네. 생활권이죠. 야, 근데 뭐 이렇게 보니까 원주가 단점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뭐 휴양, 관광, 산업 뭐 여러 가지 다 갖고 있고. 근데 또 저는 굉장히 약간 그래도 의미심장한 건 건강, 휴식, 문화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죠. 원주가 또 건강 도시를 굉장히 그 건강 도시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도 맞아요. 뭐 건강 도시긴 하지만 네, 그리고 그 원주 안에서 원주를 인식하는 분들의 그런 인식보다 원주를 밖에서 보시는 분들의 인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좀 놀랐던 게
힐링, 그다음에 뭐 휴양 이런 키워드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원주를 좀 타자화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이 뭐 원주 강원도니까 힐링하러 가는 거지. 이건 그러니까 너무 안 그런 좋게 거라기보다 봤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래도 이 지역에 사니까 조금 더 도시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을 더 이뤘으면 하는 그렇죠, 기대를 그렇죠.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다들. 그래서 보통 도시적 인프라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원주 밖에서 원주를 찾는 분들은 되게 그러니까 원주가 되게 주목받는 뭐 주말이나 이럴 때 그 포인트 중에 하나도 캠핑지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 네. 문막 쪽에 또 이제 뭐 카라반 주차장 같은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치악산 를 따라서 굉장히 많은 캠핑장들이 있기도 그렇죠. 하고요. 또 둘레길 찾아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로 잠재력이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휴양, 힐링, 뭐 때로는 뭐 산과 관련된 자연 환경,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원주의 특장점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또 언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의아한 거는 청정한 공기인데 사실 원주가 이게 미세먼지가 이게 심각하긴 하고 또 사실 그리고 강원도가 지금 전반적으로 공기가 안 좋다 대기질이 특히 영동권이 지금 시멘트 공장이 많아서 충북인가요? 거기와 함께 지금 가장 대기질이 안 좋은 수준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의 이미지가 굉장히 청정한 공기 이미지가 옛날부터 강하지만은 요새는 아니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챗 GPT도 약간 우리 원주와 강원도를 좀 타자화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민감한가요? 자연 있으면 다 그냥 공기 좋다고 생각하고. 그건 아니다. 그러나 공기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어쨌든 또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좀 의미 있게 지켜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뭐 비슷한 맥락 다음 질문은 이제 10년 뒤에 원주는 어떤 모습일까? 뭐 2033년. 네. 몇 살이시죠, 구인 씨? 저요? 저 몇 살입니까? 40. 아, 부록을 넘겨서 44살. 아, 그렇군요. 네. 저도 한 38쯤 됐지 않나? 39?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아, 좀 눈물이 나는데 갑자기. 아무튼 10년 뒤 원주 저희가 부록의 내외를 달리고 있을 때 어떤 모습일지. 10년 뒤 원주는 현재보다 더욱 발전하고 선진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발전한다. 네. 더 나은 원주가 된다고 봐요. 첫 번째, 먼저 원주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야, 반도체가 오나 봐.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런 어떤 기술적 어떤 그 제품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분야로 확장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첨단 의료. 거기도 맞아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저 심평원이야, 건강보험공단. 의료 빅데이터 댐을 전국 최초로 뭐 건설하게 됐죠. 그런 빅데이터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거 정확한 지금 예측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IT 산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인프라 구축 등이 계속되면서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업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제2의 판교. 야, 여기까지 오는 거야. 제2의 판교. 취업의 동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이 원주로 다시 그어지는. 그러니까요. 기흥이 아니다. 네. 여기까지다. 원주까지다. 너무 짧게 봤어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KTX 타고 오란 말이야. 그러니까요. 아니 GTX가 이때쯤 또 뚫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GTX가 지금 또 난관이긴 한데 여담이긴 합니다. 지금 GTX가 사실 GTX B 춘천으로 연결되는 건지 거의 될 것 같고 경제 타당성 조사도 1.0을 넘어서 경제성도 있다고까지 나왔어요. 이게 그냥 타당성이 제가 알기로는 그냥 여기다 지어도 괜찮은 타당성도 있고 0.5인가를 넘으면 그거고 경제성까지 있다고 보는 게 이제 1.0인데 춘천으로 연결되는 GTX B는 경제성까지 있다고 나온 걸로 제가 봤어요. 네네. 근데 원주는 지금 GTX A를 연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A는 원주까지는 좀 어렵다. 지금 약간 그렇게 나오는 상황. 그래서 GTX D인가요? 그걸 새로 만든다고 많은데 원주로. 그거는 2033년 안에 지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지금 아직 용역도 안 됐는데. 야, 아니요. 그걸 다 고려하지 않아서 그래요. 경제 타당성에 이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되는. 네. 그럼 우리도 경제 타당성까지 통과한다 이거야. 그럼요. 이야, 좋아. 미래가 아주 밝습니다, 원주. 너무 좋아. 네. 그다음에 관광 산업도 더욱 발전한다. 평창 올림픽 아직 2033년에도 평창올림픽 성공을 얘기하고 있으면 야, 평창올림픽 성공으로 인해 원주와 강원도 전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관광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증가하나요? 그럴까요? 뭐 상당한 우상향 곡선인데 많은 관광지와 문화시설, 체험 프로그램 등이 발전될 것이고 또 자연환경과 생활환경도 더욱 좋아질 거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등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면서 에코시티와 같은 친환경적인 지역으로 발전할 것이다. 야, 아니 첨단 산업의 최정점에 있는 도시
도시가 뭔가 아리100 달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야. 이거 거의 세계적 선도. 그러니까요. 전 세계가 벤치마킹할 이렇게 산업도 발달하는데 환경까지 에코까지 탄소 중립까지. 야. 또 공원과 광장 등의 공공 공간이 더 확대되고. 아니 지금보다 공원이 더 많아진다고? 보고 계십니까 원창목 전 시장님? 공원이 더 확대된답니다. 공원의 아니, 도시가. 이런 정도면 진짜 내 집 앞마당에 공원 생기는 정도 아닙니까? 1인 1공원 시대가 열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편리한 교통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아 정말 살기 좋은 도시네요. 자, 아유, 그리고 그러니까요.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도 더욱 발전할 것이다. 다양한 교육기관과 문화시설이 발전하고 관심도 높아질 거다. 또 지역 문화와 예술에 대한 지원과 육성으로 문화적 가치가 더욱 증가할 거다. 결국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협력하고 지속적 연구와 평가를 통해 원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굉장히 장밋빛 청사진을 지금 그려주고 있네요. 야, 2033년 기대가 됩니다. 그럴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잘 나가면 우리 원주시 또 인구 계획 2040년까지 어떻게 보면 2040년에서 뭐 43년 그 정도까지 인구 43만 명을 달성하겠다. 아니 이 정도면은 43만이 뭡니까? 100만 원주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100만 원주 된 거 아닌가? 그래서 달성할 수 있을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챗GPT 2040년까지 원주가 인구 43만을 달성할 수 있을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나 현재까지의 추세를 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주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구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기준이 아마 2020년, 21년쯤이라고 해서 아마 올림픽 얘기를 그래서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네. 그리고 인구 증가를 강원도 하면 평창올림픽이다. 그렇죠. 그래서 원주는 인구 유출 대신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구 증가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현실에서 원주가 이제 월 인구가 줄었다고요. 그러니까 월 인구가 이제 마이너스가 났다. 계속 상승세였는데 꺾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은 조짐인지 아니면 그냥 그달만 유독 그냥 그랬던 건지 우연의 일치로 뭐 의미심장하다 원주 MBC가 그렇게 보도한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원주가 인구가 계속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상황에서는 낙관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매년 좀 그런 시기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월 기준으로 보통 이게 통계가 나오는데 저도 그래서 한 2021년 이쯤에서 이게 월별로 한번 봤었는데 근데 진짜 뭐 지금도 월 인구가 떨어진 것처럼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막 순유출이 막 2,000 뭐 이렇게 그 보도에서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 그래요? 제가 2014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아마 그게 통계가 뭐 합산 통계를 뭐 했는지 뭐 전입 전출만 본 게 아니라 아니면 뭐 다 보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보도에서는 2014년 이후로 처음이었다. 이런 경우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주시에서도 근데 국인시와 비슷한 말을 하긴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뭐 연초에는 연말이나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어쨌든 이게 뭐 어떤 징후일지 모르겠지만 원주시의 인구는 어쨌든 뭐 이미 50만 인구를 계획했던 거를 지금 하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더 조정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다. 아마 드라마틱한 인구의 변화가 뭐 늘긴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네네. 지금 인구라도 잘 유지하고 잘 살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지방 소멸의 위기의 시대에 사실 이 규모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인지 우리 챗 GPT도 우려를 또 전하기도 합니다. 인구 증가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청년 인구의 일자리 창출, 주거 환경과 교통 체계 등의 인프라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을 좋아하네요. 계속 지속해야 돼. 그래서 원주가 2040년까지 인구 43만을 달성할 수 있을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며 많은 조건과 요인이 작용할 거다. 그래서 뭐 지속적인 노력하면 또 계획 세우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네. 하지만 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달성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면 될까? 다시 양자택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원주시 인구는 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뭐 이런 거 블라블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040년까지 인구 43만 명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인구 43만을 달성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50%는 넘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집요하게 또 받아냈습니다. 청년 지원센터에서 받아내지 못했던 여기서 받아냈다. 이게 확실히 사안에 따라서는 약간 조금 내어주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는 이런 얘기도 해봤어요. 원주를 한마디로 정의해달라. 어떤 도시냐? 그랬더니 원주는
자연과 문화가 조화로운 아름다운 도시. 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과 문화. 오. 그래요. 뭐 네. 문화 예산은 근데 좀 이렇게 전폭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약간 네. 2020년 기준이라서 그런 거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좀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네. 문화 도시죠. 어쨌든 원주 문화 도시 원주. 어쨌든 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주가 광역시가 되는 날이 올까? 원주 광역시. 지겨하시네요. 우리 농담처럼 얘기하네. 원주에 뭐 서브웨이 생겼대. 야 원주 광역시다. 원주 광역시. 저기 버거킹 옆에 생겼던데요. 서브웨이가. 아 생겼나요? 네, 무실도 오. 직원도 뽑고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제가 사진으로. 그래서 이제 광역시다. 원주 광역시. 포스트코 들어와. 얼마 전도 기사 나왔죠. 코스트코 저기 야. 지정면 쪽에 지어질 수 있다. 아 포스코 들으면 진짜 광역시죠. 광역시. 원주 광역시. 독립해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고 뭐고 원주 광역시로 와. 아무튼 자 그래서 물어봤을 때 챗GPT 현재 원주는 경북 포항시와 함께 광역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자체 중 하나입니다. 왜 하필 네? 포항을 꼽았을까요? 포항이 인구가 한 40몇만 될 텐데 어쨌든 하필 포항. 과메기 먹고 싶네. 어쨌든 자, 하지만 원주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인해 광역시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다 가능성이 있대요.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부는 광역시 지정을 위해 뭐 인구 밀도, 경제 규모, 지리적 요소, 문화예술, 인프라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광역시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주가 광역시가 되는 날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시기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 된다는 것 같은데요. 가능성만 있다.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이 뭐 1%라도 가능성은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반대 뭐 강원특별자치도 되면서 뭐 여차저차하면 원주가 발전해서 될 수 네. 있는 거고 어쨌든 원주의 미래는 이제 어쨌든 장밋빛으로 보고 있다. 챗GPT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항목에서 굉장히 다양한 원주 미래 상들에 대해서 그렇죠. 다양한 좀 질문을 해주셨고 그 다음 현안에 대해서 어떤 또 질문을 해주셨나요? 다음은 이제 챗GPT는 과연 이 원주 최고의 맛집을 어딜 꼽을 오! 거냐. 저희도 맛집을 많이 전해드리고 추천해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의견이 많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인공지능이 좀 한번 딱 정해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원주 최고의 맛집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4가지를 꼽아주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허브족발. 오. 이런 곳이 있나요? 소통동에 있다고 합니다. 아니 소통. 이게 뭔 말이야? 원주시 소통동에 있는 족발 요리로 유명합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족발은 매우 인기 있으며 대체로 예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꼭 가보세요. 소통동 허브족발. 아 정말 가고 싶은데요. 예약하고 가셔야 됩니다. 꼭. 네. 자, 메타버스 어딘가에 이세카이에 있는 원주 306에 있는 곳인가요? 자, 두 번째로는 해신. 오. 8호동에 위치한 이곳은 생선구이와 해물 요리로 유명합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농축된 맛이 일품. 8호동에 있습니다. 8호동 주민분들은 이 해신을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네. 자, 그 다음에 육안의 닭갈비. 오. 이거 원주에 없어지지 않았나? 없어졌어. 어쨌든 단골들이 많이 찾는 닭갈비 전문적으로 숯불로 구워낸 닭갈비는 진한 맛과 풍미가 일품입니다. 네 번째로는 진옥화 만두. 이건 그래도 원주시청 근처에 위치한 이곳은 만두 요리로 유명합니다. 진한 육수와 부드러운 만두는 한국 전역에서 야 전국구. 맛있다는 평가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진옥화 만두를 쳐봤는데 원주시청 안 나오던데? 진옥화 만두? 야 여러분 이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좀 의아해서 제가 솔직하게 다 원주에 없는 곳인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원주 외 지역에 있는 맛집을 추천드려서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야. 없는 동을 만들어냈다고 너는. 그래서 다시 추천을 해줬어요. 4가지. 이번에 첫 번째로 오리 낙지. 오. 오리와 낙지 요리가 유명한 식당으로 오리와 낙지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오리 낙지가 대표적 메뉴입니다. 이런 음식. 아니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뭐 그러니까요. 시장에 있는 정직한 간판 있잖아요. 되게 직관적인. 네네. 이게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너무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맛집일까요? 그러니까요. 모르겠네요. 힙스터가 되긴 어렵습니다. 이런 데까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힙스터입니다. 저희는 몰라요. 오리 낙지 드셔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리 낙지 먹고 싶어. 자, 그 다음에 현대옥 한정식 전문점. 정갈하게 차려진 백반과 다양한 반찬이 인기입니다. 대표적인 메뉴는 한정식입니다.
아니 이게 웃긴 게 오잖아요. 제가 원주에 없는 곳이라고 하니까 이제 동을 말 안 해. 어디입니다 이게 안 하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현대욕 괜히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있을 법한 걸 또 만들어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산채향. 산채나물 요리 전문적으로 계절에 따라 다양한 산채나물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두루뭉술해졌어요. 자신감을 잃었어. 자신감을 잃었어. 산채 요리라니까 산채 향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네이밍 맡기면 안 돼. AI한테 네이밍이 아주 진짜 어떻게 이래. 자 그다음에 마지막 심포식당. 생선구이와 전복 요리로 유명한 식당으로 신선한 해산물을 이용한 메뉴들이 인기입니다. 약간 그래도 이번에는 좀 있을 법한 느낌의 그렇죠. 네, 그래도 식당이네요. 네, 이렇게 하면서 다른 맛집도 많이 있지만 원주 내에서 인기 있는 맛집들도 골라봤습니다. 그냥 다른 맛집을 좀 추천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되게 약하네요. 네, 이게 안 그래도 저도 보니까 이런 지역들 많았으니까 예를 들어 뉴욕에 가볼 만한 맛집 5개 추천하면 굉장히 잘 추천해준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빠삭한데 한국은 아직 서울 맛집을 추천해달라 그럴 때도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물며 원주는 지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챗 GPT 막 이렇게 뭐 리뷰나 후기나 이런 것들을 막 올라왔을 때 보니까 한국어로 쳤을 때의 답변보다 그렇죠. 영어로 질문했을 때 훨씬 더 구체적인 답변을 이제 해준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한글로 해봤어요. 제가 그냥 또 바로 하려고 영어로 하고 막 이런 또 너무 그쵸. 에카데믹해질 것 같아서 너무 그리고 각잡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썰픈 힙스터의 그렇죠.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 어쨌든 이 소통동에 있는 허브족발과 8호동에 있는 해시는 꼭 가보시기 바라고요. 전 오리낙지. 오리낙지도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힙스터다. 그렇죠. 네, 어쨌든 오리낙지까지 같이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원주에 가볼 만한 곳 5가지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뭐 관광지가 되겠죠 아마. 네. 5가지 추천해줬는데 첫 번째로 박경리 문학공원 추천해줬습니다. 맛집은 어렵지만 이건 명소는 AI도 알 정도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AI고 박경리 선생님의 이 문학공원은 알고 역시 있다. 네, 좋고 그 다음에 뮤지엄산을 추천해줬습니다. 역시 2개가 투탑이야. 이 전 세계에서 글로벌한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악산이 아니라 오대산 자연휴양림. 왜 갑자기? 아니 왜 오대산을 갑자기? 아니 이게 가깝긴 한데 왜 이렇게 세계관이 왔다 갔다야? 오대산 이게 홍천 쪽 아닙니까? 그쵸. 가깝긴 한데 그 다음에 청초호. 오대산과 백운산 사이에 위치한 청초호 추천해주고 또 원주 동원산성을 동원산성이 어디입니까? 동원산 정상에 위치했대요. 아니 동원산이 어디예요? 신기루인가요? 동원산 꼭 가보고 싶은데. 아니 차라리 그냥 동원산성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원주 동원산성 이렇게 돼 있어요. 백제시대 백제가 원주까지. 저희 막 그런 사관중이 있지 않습니까? 근초고왕 시절에 막 저기 뭐 요동 반도를 다 점령했다. 백제 최전성기 시절 막 여기까지 왔었어. 경치가 아름답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원주 동원산성. 어딘지를 안 알려주네. 동원산이 어디요?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이게 좀 의아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물었어요. 오대산은 홍천에 있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네 정정합니다. 저의 오독으로 혼동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대산은 원주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홍천에 위치한 산으로 원주와 인접한 지역으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오해한 게 아니라 당신이 오해했다. 뭘 내가 뭘 오해했다는 건지 내가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케이. 그래서 수정해줬어. 추가해줬어요. 뭘 추가해줬냐? 원주 산수화 박물관을 추천해줬습니다. 어디 있는 거죠? 뭐 이런 데가 있대요. 원주 지역의 산수와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역사와 발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꼭 5개 가보시기 바라고. 저는 특히 동원산성을 한번 꼭 가보도록. 이게 약간 저희 버킷리스트를 약간 제가 조롱하는 느낌인가요? 어차피 안 가니까 그냥 버킷리스트에 지금 동원산성이고. 너네 이거 모르잖아. 아까 뭡니까 저 허브족발 화이신도 다 넣고. 아무튼 뭐 제가 다 가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다 가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주에 볼만한 축제 어떤 게 있냐? 네네. 3가지를 추천해 주더군요. 첫 번째 원주 산골농장 체험 축제. 원주시 양양동 일대에서 벌어지는 축제입니다. 이게 무슨 끔찍한 온종입니까? 양양동 양양시 양양군 여기가 들으면은 불쾌할 것 같은데 양양동 일원에서 진행되는 그러니까요. 농사 일손 체험, 채소 수확 체험 등 다양한 농업 활동을 체험할 수 있으며 지역 농산물과 농업 문화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게 있대요. 그 다음은
우리 삿포로 눈꽃 축제가 있다면 원주 눈꽃 축제가 있다. 원주 눈꽃 축제를 추천해줬습니다. 원주 체육관 주변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원주 체육관 주변에서 한다는데요, 겨울철에? 해요. 못 보셨어요? 아니, 나만 못 갔어 또.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눈썰매를 탄다는데요? 원주 체육관 주변에서? 보세요. 그 원주 종합체육관의 경사 거기서 네, 다 합니다. 눈썰매, 눈사람 만들기, 눈조각. 야, 뭐 제가 태백 눈꽃 축제 들어봤는데, 야 원주도 이런 걸. 모르셨네. 감사합니다. 지역체육관 근처 둘레길에 다 이 조각들 있던 거 못 보셨어요? 야, 나 올해는 꼭 가보겠습니다. 이 쉽지 않네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박경리 문학제. 이러니까. 야, 그나마. 이게 세 개가 이렇게 했는데, 그럴상 이 박경리 문학제는 하잖아요, 실제로. 그럴 듯한 거 하나 넣어놓고. 야, 그냥. 여러분, 이래서 가짜뉴스가 이 위험한 겁니다. 말입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제가 아니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왜 빼먹었냐? 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은 매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원주에서 열리는 대규모 춤 축제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춤 축제 중 하나로 국내외 다양한 춤팀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춤을 선보입니다. 특히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에서는 가야금과 타악기 등 전통악기를 활용한 춤도 함께 선보입니다. 또한 대규모 퍼레이드와 같은 행사도 진행되며 많은 관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춤 축제 중 하나입니다. 원주시 중심부인 1월 지구 일원에서 열리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1월 지구는 또 제가 못 가봤습니다. 처음에 되게 그럴싸하다가 그러니까 전통악기를 활용한 춤도 선보이고 물론 뭐 이건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오프닝 공연 때도 그 국악을 활용하기도 하니까. 아니 그래서 그래도 그런데 1월 지구가 뭐야 이게? 아니 뭐 혹시 그 댄싱 공연장 그때가 1월 지구였을까요? 아니 어떻게 얘기하지? 어쨌든 그래도 꽤 뭐 한 80%는 맞다. 80% 대체로는 맞죠. 대체로 세계적인 춤 축제더라고요. 이렇게 슬쩍 보면 몰라요. 그렇죠. 언뜻 보면 근데 날짜도 10월 말이기 때문에 좀 늦죠. 그렇죠. 9월 말. 원래 9월 말 10월 초에 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세계적인 춤 축제 아시아의 리우다. 뭐 이런 평가를 좀 해줬습니다. 네. 근데 제 GPT도 공헌 아시아의 리우. 근데 원주 볼만한 축제 3개 중에는 못 듣는다. 왜냐 눈꽃 축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산골농장 체험 축제. 이거 못 이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런 건가 카페도 원주가 유명한데 그럼 카페를 한번 마지막으로 5거 추천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원주에 많은 카페들이 있죠. 네, 분위기 좋은 카페가 많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추천해줍니다. 첫 번째, 토마토 도시락. 네. 인테리어가 독특하고 토마토를 사용한 다양한 메뉴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토마토를 사용한 커피가 있다는 뜻일까요? 이거 무슨 말이지? 토마토 커피요? 아니 모르셨어요? 있어요? 제가 토마토를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 토마토 커피에 상상도 못 해본 조합인데 이게. 아니 모르셨냐고요? 그 파로동에 있는 파로동에 있구나. 해신 근처에 있는 여기 가야 되네. 인테리어가 독특하네요. 토마토로 돼 있는 인테리어가 어떻게 돼 있는 거지? 원래 그 집이 토마토 모양이잖아요. 스펀지송이에요? 뭐예요? 파인애플 집도 아니고 토마토 집으로 돼 있어요? 그렇구나.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카페 마루. 또 있을 것 같아. 마루는 여기는. 저희 아버지가 키우는 개 이름인데 아무튼 자, 매장 내부가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카페로 다양한 음료와 빵, 케이크들을 제공합니다. 이건 뭐 어느 카페를 설명해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마루도 왠지 있을 법한 이름이에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카페 드록. 자, 유럽풍의 인테리어와 다양한 음료, 케이크, 브런치를 제공한다. 야, 또 뭐 유럽풍의 인테리어. 이런 좀 디테일한 면이 있어요. 네 번째는 도배. 우리 집 도배가 지금 상태가 엉망인데. 도배. 자, 노래방이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다양한 음료와 간식을 즐길 수 있는 카페에서 카페에 노래방이 있대. 대단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복합 문화 공간이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카페 루타. 깔끔한 인테리어와 다양한 음료, 케이크, 베이커리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라운지와 같은 분위기가 매력적이다. 다 그럴싸해 진짜. 근데 나중에 카페 차릴 때 뭐 이름을 좀 참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자, 어쨌든 요렇게 5가지를 이제 꼽아줬습니다. 야, 뭔가 그래도 뭔가 AI가 추천해주는 거 한번 가봐야지 생각했는데. 어디 있는지를 안 알려줘가지고 파로동은 어떻게 찾아가? 그러니까요. 오리낙지는 그래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편은 어떤 현안인가요 또? 네, 다음은 이제 원주시 홍보대사로 혹시 추천하고 싶은 인물이 있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인물을 추천하는 건 적절하지 않대요. 그래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주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물이어야 된다. 그리고 대중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인물이어야 된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인물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3명 정도 후보를 꼽아달라 제가 했어요. 그래도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네, 그랬더니 직접 꼽지 못하고 가능한 후보는 다음과 같은 인물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문화 예술 분야에서 뽑을 수가 있고 예술가나 배우, 또 스포츠 분야, 뭐 선수나 코치, 그리고 사회 공헌 분야, 뭐 이런 사람들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조국인 회장은 어떠냐? 조국인 회장.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신 회장님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평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야, 너만 저 그래? 제 GPT? 제가 한동안 요 근래 안녕하세요, 저는 조국인입니다 이러면 요즘 유명한 그분과 이름이 비슷하시군요 이러면 요 근래 조금 떠들썩했습니다 이러면서 제 GPT조차도 조국 전 장관을 언급합니다. 네. 그래서 정정을 했어요. 근데 웃긴 게 제 GPT가 뭐 요건이 충족되면 그분이 원주시 홍보대사로도 활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도 가능하다. 야, 포용성이 높네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했어. 아니 원주 청년생활연구회 회장 조국인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의 이전 답변에서 이해를 잘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원주 청년생활연구회 회장인 조국인님은 원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으로 원주시 홍보대사로서 적합한 인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노력과 역량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 내의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대중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지역과 청년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깊은 인물로서 원주시 홍보대사로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하시죠. 듣고 계신가요, 시청 관계자분들? 바로 홍보대사. 조국이 제 GPT가 할 수 있다. 인정한 원주시 홍보대사로서 할 수 있다. 야,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원주청년생활연구회 회장 조국인 이렇게 주니까 그래도 뭐 관련된 뭐 인터뷰를 제가 했던 거라든지 그런 게 조금 뭐 서칭이 됐는지.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그럴듯한 답변을 또 내면서 그러니까요. 판정을 내렸습니다. 야, 회장에 대해서. 네.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네. 책임감을 더 가져야겠군요. 언젠가 홍보대사로 활약하실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다음 현안은 어떤 질문을 다음도 해주셨나요?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이게 현안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원주 출신 유명인은 누가 있냐. 저희가 이런 코너 많이 했어요. 콘텐츠. 그렇죠. 근데 이제 챗 GPT는 누굴 대표적으로 꼽고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물어봤습니다. 원주는 강원도에 위치한 도시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많은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말했어요. 첫 번째, 이철민 씨. 누구시죠?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외야수인데 모르세요? 아니 LG의 골수 팬이신 국인 씨 왜 이철민 씨를 모르세요? 이철민 선수 외야수 이철민 몰라요? LG 외야의 핵심인데 몰라요? 그러나요? 제가 좀 야구를 안 볼 때였나? 이분이 2014년과 2019년에는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올스타급 외야수인데 올스타급 외야수인데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이철민을 왜 모르십니까? 최은성과 함께 LG 외야를 책임진 인물이었는데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희성 씨. 2006년 동계올림픽. 2006년이면은 토리노 아닌가요? 토리노 동계올림픽이죠.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난 밴쿠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스피드 스케이팅. 이때 금메달 딴 이희성 씨도. 그러니까요. 원주 출신이다. 그때도 제갈성님. 그렇죠. 아니 갑자기 왜 또 그 얘기까지 나오십니까? 넘어가잖아요 거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은 좀 이해가 안 되네. 박근혜 전 대통령.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2014년부터 17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주 출신. 최규화 전 대통령은 제가 알고 있어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한.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놀랐어요 저는. 물론
지지가 더 높았겠죠 아마?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네, 그렇죠. 때도. 네. 아무튼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오지호님 이번은 K1에서 활약한 격투기 선수로 2007년 K1 월드 맥스 챔피언이 되었대요. 아 진짜 계신 분인가? 아니 모르겠어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요. 그다음에는 이제 김세연 여자 골프 선수라고 합니다. 이 김세연님은 2021년 US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는데 세계적인 대회에서 성적을 내고 있다. 야 김세. 아니 들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헷갈려요. 그다음에 6번째는 박지성 선수가 여기로 와요. 대한민국 축구의 전설적인 선수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며 프리미어리그 4연패를 했나요? 4연패를 이루는데 이렇게 해서 맨유가 4연패를 엄청납니다. 해보지. 그러니까 춘천의 손흥민? 부럽지 않다. 그럼 원주에 박지성이 지성팍이 있다. 선구자 길을 열었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예빈 배우입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활약하며 내중에 사랑받고 있는 전예빈 씨가 또 원주 출신이라고 하네요. 네.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박지성 선수까지. 그러니까 네. 박지성 선수 혹시 뭐 한 2세 때 원주에 잠시 계셨거나 모르겠네. 도대체 이거 뭐 어쩌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근데 어지러지랍니다. 네, 여러분 다 농담인 거 아시죠? 챗GPT 이 정도 성능이다 지금. 성능을 저희가 이제 체험시켰는데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그러니까 좀 있다. 저희가 앞서 뭐 원주에 관한 직접적 현안이나 이런 거는 뭐 원주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더라도 모든 도시에 통용될 수 있는 얘기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그럴싸한데 예리한데 챗GPT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한 정보를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조금 그렇죠. 그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원주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물으면 모를까. 그렇죠, 그렇죠. 뭐 특정 지역을 하기엔 아직 좀 바쁘죠. 그래서 제가 근데 한 가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원주 청년생활연구회 조국인 회장은 왜 빼먹었냐. 이거 제가 못 참아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거는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7명 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원주 청년생활연구회 조국인 회장님도 원주 출신 유명인 중 한 분이십니다. 조국인 회장님은 1988년 원주에서 청년들을 위한 독서 모임을 시작으로 원주 청년생활연구회를 창립하셨으며 현재까지 이어져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게 88년에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연구회를 88년에 창립했다는 겁니다. 네, 88년. 제가 몇 살이신 거죠? 어머니 태중도 아니라 아버지 쪽에 있던 시절에 아니 이게 88년이면 저희 원주 청년생활연구회 사실 이게 뭐 민주화와 함께 올림픽과 함께 태어났네요. 원주 아니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도대체. 자 그래서 이어갑니다. 청년생활연구회는 지역사회 청년들의 문제와 고민을 함께 나누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으며 조국인 회장님의 노고와 지도 덕분에 지역사회와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고와 지도를 했나요 제가? 지도를 아주 열심히 해주고 계시죠. 무슨 명도죠. 아니 그리고 조국인 회장님은 이게 님자를 붙이는 것도 나는 웃겨. GPT가 원래 이러나? 조국인 회장님은 원주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문화예술, 청년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시며 지역사회와 청년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 중 한 분이십니다. 제 답변에서 조국인 회장님을 빠뜨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까지 하는 것으로 챗GPT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시군요. 극존칭을 받는 인물입니다. 이 세계적인 AI로부터 극존칭과 사과까지 받아내시는. 아니 88년에 이 정도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장일수 선생님급의 아니 지금 조국인 시장 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지금 이 정도면은 시민사회에 혁혁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하신데? 어휴. 어쨌든 원주 출신 유명인으로 우리 조국인 회장도 빼먹을 수 없다는 아니 그리고 AI의 판정이 분명히 질문을 우주 씨가 조국인 회장은 왜 빼먹어 이랬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존칭을 써요. 조국인 회장님을 빼먹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AI는 알아서 이렇게 또 의전까지 해주는. 대단합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앞선 질문도 그렇고 굉장히 조금 재밌다. 그렇죠. 오히려 또 오히려 뭐 근데 이건 사실이잖아요. 이럴 땐 또 팩트를 말하더라고요. 조국인 회장에 대한 아주 건조한 팩트를 또 나열하는 것으로 챗 GPT의 또 성능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에 1988년부터 넘어가시죠 빨리. 모르겠다.
그럼 이제 저희가 끝을 향해 좀 달려가고 있는데 다음은 어떤 질문을 또 던져주셨나요? 다음은 박건호 선생님. 얼마 전에 KBS 불후의 명곡에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우연히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는데 틀어진 TV가 그날 박건호 선생님 특집 PD님이 본방송이었어요. 원주 아는 척 클립을 보신 게 분명하다. 저희가 또 박건호 월드컵까지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최고의 곡. 그걸 참고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아주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김에 또 생각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챗GPT. 작사가 박건호에 대해 알고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GPT. 네, 제가 박건호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건호는 대한민국의 작사가로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가사를 작사해왔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업으로는 아이유의 좋은 날, 거미의 남자라서, 그리고 장범준의 봄날 등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2009년에 열린 대한민국 대중음악상에서 가사 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참. 박건호 선생님 모욕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뭐 노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는 맞춰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도 못 맞추면은 아무리 챗GPT라도 모독이지 모독. 아니 기본적인 아마 그 검색만 해도 될 텐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박건호 이 스펠링이 영어 스펠링 이게 맞는지도 좀 잘 모르겠어요. G-E-U-N-H-O. 네. 근호에 가까운 것 같아서. 근호인데 어쨌든 네. 이게 좀 수상하다. 아니 앞에서 대한민국의 작사가로 다양한 아티스트의 노래 가사를 작사해줬습니다까지 와서 여기까지는 사실이지. 이랬는데 물론 뭐 영향을 받았겠죠. 그 후대 작사가들이. 그렇죠. 네. 근데 대표적 작업으로 이 세 가지를 꼽는 거는 이건 좀 너무하다. 네, 이건 좀. 그래서 제가 박건호가 작사한 노래 베스트 3를 꼽아달라 했더니 똑같이 그걸 꼽아요. 아이유의 좋은 날, 거미의 남자라서, 장범준의 봄날. 아니 궁금한 게 이 세 곡의 작사가가 다 동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왜 하필 이 답변이 나왔는지. 아니 그리고 심지어 좋은 날 이 곡에 대한 정보를 박건호가 작사하고 이적이 작곡한 곡이라고 또. 뭐야? 귀여운 멜로디와 상큼한 가사. 이건 이해가 되는데 작사 작곡은 좀 의아하다. 아니 또 장범준의 봄날은 또 그럴싸해. 박건호와 장범준이 공동 작사하고 장범준이 작곡한 곡이다. 아니 또 이런 거 네. 좀 어려워. 어쨌든 아직 역부족이다. 이 위대한 박건호 선생님이 작곡한 노래도 작사한 노래도 모르고 말이야. 네. 아니 거의 수천 곡의 그 곡을 작사하신 분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좀 아쉬웠어요. 나중에 좀 더 데이터가 많아져서 박건호 이 선생님의 곡을 좀 제대로 좀 꼽아줬으면. 그러니까요. 저희가 정보를 정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네. 어떤 질문 해주셨나요? 마지막은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강원도, 또 원주, 연구의 스포츠 팀들 이제 한창 또 이제 시작할 때죠, 시즌에. 그렇죠. 또 한창 하고 있기도 한. 그렇죠. 하고 있는 있고.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원주 스포츠 팀들의 올해 성적 전망을 우리 챗GPT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네네. 먼저 이제 미디어데이도 끝났죠. 이제 개막 앞두고 있는 강원 FC K리그에. 강원 FC의 올해 성적이 어떨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챗GPT 현재로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 또 밑밥을 까네. 그러니까 축구 경기는 예측이 어렵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원 FC 지난 시즌 K리그 1에서 8위로 마무리했으며 이번 시즌에 새로운 감독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독과 함께 선수들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팀 전체가 함께 최선을 다하면 발전할 수 있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다. 근데 8위 맞나요? 8위는 맞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지난 시즌 6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지난 시즌 강원 FC는 K리그 1에서 6위로 마무리했습니다. 혼돈을 드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 무서운 게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어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마치 진짜. 그러니까 이것도 인정은 빨라요. 우기진 않아요. 심심이 같은 애들은 또 우기거든. 그러니까요. 얘는 아주 수긍이 빠른 친구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새로운 감독과 함께 더 좋은 성적을. 그래서 제가 새로운 감독이라고 최용수 감독이 계속 이끌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새로운 사장이면 모를까. 그러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잘못된 정보를 드려 죄송합니다. 강원 FC 현재 감독은 최용수 감독님은 이미 2018년부터 이 팀을 이끌고 있으며 이렇게 이번 시즌도 감독실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넘어가고 그럼 이번 시즌 6위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내겠지. 그래서 강원 FC는 이번 시즌도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을
성적을 내고자 할 것입니다. 근데 뭐 또 예측이 어렵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답답해서 5위 이상 하겠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 5위 이상의 성적을 내는 것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예측하기가 역시 어렵습니다. 어렵다. 네, 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하길래 그래서 좀 5위 이렇게 집요하게 좀 물어봤어요. 5위 이상을 할 가능성이 5위 미만을 할 가능성보다 큰 거지. 양전택일 해. 빨리 그렇죠. 해. 그랬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5위 이상이 5위 미만보다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5위 이상 할 거다. 약간 되게 이렇게 질문하면 그러니까요. 긍정적인 쪽으로 좀 해준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서 5위 이상 할 거다. 또 예측을 했고 우승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너무 긍정적이길래. 그랬더니 가능성은 낮다고 얘기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너무해. 단호하게 이럴 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GPT도 차마 우승만큼은 어렵다. 네, 이런 점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무 야속한데요. 네,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확실하게 또 가능성이 낮다. 뭐 아예 없다고 하진 않지만 이건 그래도 가능성이 낮다고 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AFC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3위까지만 되는데 얘는 4위까지 된다고 답변하더라고요. 채치피는. 그래서 너그러이. 네, 뭐 디테일은 좀 다른데. 그래서 뭐 모른데 어쨌든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4위 이상을 할 가능성이 4위 미만을 할 가능성보다 크지 물어봤더니 한 개당씩 올랐어요. 아까 5위였는데 이제 4위로. 그렇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 안 해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강원 FC 올해 5위를 한다는 거는 예측한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종합적으로 봤을 때 4위 이상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한다. 근데 5위 이상의 가능성은 높게 봤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챗GPT 올해 강원 FC 5위로 전망했다. 과감하게 그렇게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5위 되면은 이게 너무 소름 돋을 것 같은데요. 챗GPT AI가 어쨌든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좀 좋은 성적 올해 좀 거뒀으면 좋겠고 지금 개막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또 조만간 극갓 공놀이 통해서 뭐 소식도 좀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정호 씨의 예측은 어떨지. 그러니까요. 또 춘천에 살고 있는 본부장에 있는 입장에서 한번 예측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과연 챗GPT와 예측이 같을지. 인공지능 대 인간의 대결.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농구로 넘어와서 원주 DB 프로미 지금 8위죠. 네네. 다시 8위. 그러니까 어려워요. 한창 또 연승하다가 또 연패를 조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몇 위로 시즌을 마칠까 물어봤어요. 그때 처음에 DB가 K리그2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야 DB는 농구팀인데? 그랬더니 착각했대요. 그랬더니 원주 DB 프로미는 2021년에 창단한 축구단으로 K리그2에 참가했을 때 또 이래요. 뭔 말이야? 그래서 축구단이 아니라 농구팀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원주 DB 프로미는 농구팀으로 2017년 KBL에 참가. 무슨 소리야? 다 어디 갔어? 그거 내 역사들. 블루나레 어딨어? 블루나레 어디 갔어?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뭐 넘어가서 DB가 이제 8위다. 올 시즌 최종 순위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뭐 예측하기 어렵대요. 근데 뭐 최근 경기력 면에서 준수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대요. 최근에 시즌 초반에 어렵다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답을 좀 피하길래 그럼 6강 플레이오프 나갈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즌 초반에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둬 순위에 뒤처져 있지만 이후 경기력을 개선해 승점을 쌓고 있습니다. 약간 반대 아니에요? 시즌 초반이 좋았고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좀 안 좋았는데 이번 시즌 6강 진출 가능성은 낮지만 낮다 일단.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근데 챗GPT 지금까지 답변 보시면 알겠죠? 이 정도면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 순간 그럼요. 여러만 들게 가능성. 기적이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중요하죠. 가능성은 낮다. 이건 거의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줬다. 그래서 결론은 팬분들도 계속 응원하면서 팀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잔인해. 잔인해 챗GPT. 그러니까요. 어쨌든 DB는 6강은 좀 어렵다. 이렇게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야구로 넘어가서 원주고 야구부에 대해 물어봤어요. 원주고 야구부 올해 성적이 어떨까? 그랬더니 대답이 죄송합니다. 원주고 야구부에 대한 정보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까워.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원주고 야구부를 모른다고? 네, 저는 일반적인 상식과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주고에 대해 아는 건 일반적 상식이 아니란 말인가? 원주고 야구부를 몰라.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또 축구 다시 좀 넘어와서 유리그
상지대와 한라대 중에 누가 축구를 더 잘해? 야. 라이벌전. 네. 그래서 어느 쪽이 잘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 단정적 답변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모교 사랑을 좀 발휘해서 상지대가 더 잘한다고 해. 대답을 강요. 네. 선택지를 하나만 줬습니다. 양자택일도 그러니까 아니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상지대 축구팀이 한라대 축구팀보다 더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상지대는 국내 대학 축구 연맹 주관 대회인 한국 스포츠대학연합 1부 리그에서 4위를 차지하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경쟁력 있는 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에 대해서 예상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확하게 답은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냥 뭐 비슷하다 뭐 이 정도 생각합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다. 그게 뭐야? 근데 한국 스포츠대학연합 1부 리그는 그러니까요. 별게 다 있네요. 약간 저기 북쪽 지방에서 뜰 것 같은 이름인데 뭔가 이렇게 이게 전 조선 축구 연맹 뭐 그러니까 연합 일부 리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 되게 번역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뭐 이렇게 뭐 유니버시티 뭐 관련 뭐 그런 거일 텐데 아마 뭐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건 그렇게 해체했고 그리고 이제 약간 막바지로 가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원주는 축구의 도시냐, 야구의 도시냐, 농구의 도시냐? 야, 원주는 무슨 우리 도시냐? 원주하는 저 클래식 그렇죠. 거의 초창기 때 저희가 던졌던 질문. 맞아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원주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활발합니다. 특히 원주는 축구 분야에서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원주에는 K리그2에 속하는 강원FC 강등시켰어. 강원을. 아니 씨. 갑자기 K리그2로 보내네. K리그4에 이제 강원 리저브 팀? 2군 팀이 있죠. 그건 뭐 얘네는 K리그2에 아예 강원FC를 보내버려서 원주 시민들이 열성적인 응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원주는 야구 분야에서도 활발합니다. KBO 리그에 속하는 키움 히어로즈가 원주에서 학습하며 뭐 스프링 캠프 하러 왔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네. 봄철에는 원주 야구장에서 프로야구 야, 이거 그랬으면 좋겠다. 저희가 태장 야구장에서 이거 열렸다 얘기했었었는데 뭐 근데 그때도 키움은 없었는데 말이죠. 의아합니다. 농구에서도 활발합니다. 원주 DB는 국내 농구 1부 리그에 참가하는 팀이며 시민들과 농구팬들 관심 없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네네. 근데 국내 농구 1부 리그 이런 거 그렇죠. 굉장히 애써 KBL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네네. 따라서 원주는 다양한 스포츠의 도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근데 약간 표현에 있어서는 축구 분야에서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조금 더 축구에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쐐기를 바꾸자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그랬더니 챗GPT. 만약에 하나를 꼽는다면 원주는 축구의 도시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FC는 원주시를 본거지로 삼고 있으며 원주시는 열성적인 것 같습니다. 언제 원주로 왔죠? 지금 춘천 강릉이 난린데요. 그러니까 원주가 왔네요. 네, 결국 원주에 그 전용구장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꿈이 이루어지나요? 원주는 강원도 축구의 중심지로서 지역 주민들의 축구 열풍이 높고 강원FC가 열리는 원주 월드컵 경기장도 많은 축구팬들이 방문하는 원주가 돼요. 원주 월드컵 경기장까지 만들어졌다. 네. 월드컵을 원주에서 전용 구장 수준이 아닙니다. 국제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어버렸어요. 야, 이게 한일 월드컵 때 생각이 나네요. 원주 월드컵. 그러니까요. 원주에서 응원을 했었던. 이게 뭐야 도대체. 자, 그래서 뭐 다음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농구 팬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했는데 농구도 중요하다. 뭐 언론에서 하고. 아니 그리고 뭐 테니스에도 이런 것까지 나와요. 그렇죠. 뭐 농구, 야구, 배구, 테니스 뭐 섭섭하지 않게. 탁구는 그럼. 그러니까요. 게이트볼은. 골프는 끝도 없죠. 네, 어쨌든 뭐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원주는 축구의 도시다라고 이제 결론 내렸고. 원주시 태장동에서 하나이글스 경기라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태장동은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네. 대신 원주 야구장이나 인근 지역의 다른 야구장에서 할 수 있다. 설마 거기 말하는 거야? GPT? 헛다리 옆에 저기 뭔가 꿈의 구장, 원주의 꿈의 구장. 이 메이저리그의 옥수수밭 야구장이 있다면 어설프게 시설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그쵸. 감성 100%로 가. 요즘 감성에 맞는. 그렇죠. 정말 그런 감성. 공사판 야구장 감성. 막 유튜브 보면 2032년 뭐 이런 그렇죠. 거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미래지향적이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내절이고요. 네,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태장동에 새로 야구장 지었는데 그걸로 부족하냐? 그랬더니 제가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 얘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다. 2021년까지. 그래서 만약에 태장동에 새로운 야구장이 지어졌다면 하나 이글스 경기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수와 관중 안전을 고려한 충분한 시설과 인프라가 마련돼야 하고 관련 조치 및 허가가 따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우리 허 총재. 그렇죠. 허구현 총재가 와서 네. 뭐 이렇게 바베큐 구워 먹을 수 있는 데도 있고 문도 더 만들고 뭐 이게 시설을 더 확충해라 라락처럼도 그렇고 그 얘기를 이제 그대로 ChatGPT도 네.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좀 여기서부터 약간 살짝 뭐 뜬금없이 급발진을 하는데 한화 이글스는 올해도 못하겠지?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올해도 힘든 시즌을 보낼 것인지는 정확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경기력과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올해도 꼴찌할 것 같아. 이랬더니 모르겠대요. 일단은 예상치 못한 결과 나올 수 있으니까 응원을 많이 해주신 게 좋다. 긍정적 시각으로 봐라. 그래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급발진해서 작년 하나 경기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아니 이게 역시 챗GPT 이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입하게 만드는 다 받아줘요. 우리 챗GPT 착하게도. 전 작년의 경기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보다는 이번 시즌을 대비해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거의 성숙한 팬의 자세를 주목하고 있어요. 작년을 왜 따지냐. 과거에 머물리지 마라. 올 시즌을 주목하라. 올 시즌은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그렇죠. 백지에서 시작하는 거다. 늘 백지였는데 하나는 어쨌든 자 과거의 경기 결과가 미래의 성적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시즌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챗GPT가 또 저를 토닥여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꼴찌할 것 같아요. 저희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우지 씨 잘 정리해 주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현안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처음에는 그럴싸한 답변들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가면 갈수록 약간 진짜 저희의 코너 제목처럼 뇌절의 연속이. 그러니까요. 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네네. 모르겠으면 그냥 다 거짓인 것 같아요. 뭐 모르겠어요. 챗GPT가 어쨌든 뭐 아직 안 써보신 분들 또 써보신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은 뭐 그냥 이 정도입니다. 지금 수준이. 특히 원주와 같은 이런 디테일한 지역에 대한 질문은 아직까지는 좀 한계점이 명확하다. 그러나 앞으로 이건 계속 학습을 하면서 또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정도의 어쨌든 그럴듯한 답변을 뭐 꾸며내서라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이 모델이 어쨌든 인기를 끄는 어떻게 화제를 모는 좀 이유이지 않았나. 그런 걸 좀 오늘 알아볼 수 있는 시간, 느끼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오지 씨는 직접. 어떠셨어요? 그냥 느려요. 그래요? 이용자가 워낙 많아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또 유료 버전이 나왔거든요. 월 $20인가 내서 그러면 좀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무슨 우리가 파일 받는 그런 공유 플랫폼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무료 다운로드에 속도 제한 걸어버리고. 이것도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답변을 이제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아카데미 극장도 막 터무니없이 얘기해요. 처음에 질문하면 막 1924년에 지어졌다. 지금 멀티플렉스로 확장됐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의 모습인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이 확실히 아직까지는 터무니없는 경우도 종종 나온다. 그래서 좀 학습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질문을 단기간 많이 하면 안 받아줍니다. 너 너무 많이 했다. 1시간 뒤에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많이 했거든요. 한번 한화 급발진 했더니 그만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오히려 솔루션일 수도 있어요. 흥분했다 너무. 네네. 이게 어디 보도를 보니까 질문 한 번 할 때마다 이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인가요? 이 회사가 돈을 계속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계속 굴리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손해를 다 감수하면서 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화제성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겠죠. 그때 비용이 그래도 적지 않다. 한 번 질문할 때.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 아마 이런 제한 조치를 좀 두는 게 아니라 또 너무 무분별하게 막 수백 가지 질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어쨌든 재미삼아서 이렇게 가볍게 질문하기에는 좀 좋은 서비스인 것 같다. 오늘 한번 장안의 화제인 챗 GPT를 이렇게 한번 원 없이 체험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도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도 있고 좀 놀라웠던 지점들도 있기도 하고, 네, 그럼 그렇지 않은. 그로 인해서 되게 재밌는 그렇죠. 이제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우리가 뭐 심심이도 그렇고 아까 생각이 안 났었는데 그 이루다였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논란이 많았던 이루다가 이번에 뭐 많이 개선을 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새로 나와가지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또 어떤 논란이 되겠죠. 그런 거와는 확실히 다르다. 이게 그래서 진짜 뭔가 대화하는 느낌도 있고 다 잘 받아주고 저 화를 낸 게 미안할 줄. 네, 그래서 그만큼 과몰입하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뭔가 심심풀이로도 좋고 재미삼아도 좋고 뭔가 정말 이게 학술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번역이나 이런 걸 좀 뭐 해보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서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쨌든 흥미가 생기신다면 이 챗 GPT 검색하셔서 바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네.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오늘 원주 아는 척 61-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조우긴 전지였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네.